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알트코인 몇 가지만 좀 더 그러세요.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2023년부터는 이제 코인 중심으로 스터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안전자산 느낌 나는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전한 자산이냐? 증시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아니 전쟁 나면은 이게 올라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는 신뢰가 좀 덜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주식을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보고 채권을 안전 자산이라고 보지.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는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게 지금 금과의 동행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난 상호관세 폭탄 터졌을 적에 일단 그런 악재가 생기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금은 관계없이 꿋꿋하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또 올라갑니다. 즉 달러가 하락할 적에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은 올라가는데 그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폭락을 하고 주식도 폭락을 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했는데 비트코인이 보니까 금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금방 방향을 쫓아서 금을 쫓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나스닥 같은 거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상황.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 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이 금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추락을 하다.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지고 해서 안전자산 금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많이 있고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속성을 보면서도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됩니다. 아직은. 근데 서서히 뭔가 동질성이 나스닥에서 금으로 서서히 가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은 혹시나 가치가 폭락하거나 0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존이 확인이 되면 크립토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비트코인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면 맞는 얘기도 하고 우선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공 인물을 내서 나타났던 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달러에 도전하는 여러 화폐들이 시중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미국의 FBI가 어김없이 그걸 가서 이제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 미국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도전하는 세력은 용서하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왔을 적에 만약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공의 인물이 수색이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시스템이야. 이미 죽어 있어. 아니 이미 죽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죽일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는 건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생태계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미국 국민의 40%가 지금 직간접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난리 나죠. 안 된다고. 이제는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종이 갖다 놓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그거를 많이 쓰니까 그 신뢰도를 획득한 건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은 신뢰도를 획득했어요. 과거의 비트코인이 아니고 미국 국민들 40%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라고 나타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야 됐어, 야 너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그런 애들이 한 500명 나왔거든. 너도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니 그냥 믿기 싫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사토시 어차피 안 믿겠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실은 주식처럼 뭔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은 뭘로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저건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금의 가치는 뭘로 따져왔는데 어차피 허상은 똑같은 거 아니야? 돈이나 뭐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님은 좀 어느 쪽 생각? 그 질문 이전에 예. 다른 알트코인은 99%가 없어서 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로가 될 수 있냐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짚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없어져요. 비트코인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고 알트코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의 99%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조심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뭐 거래를 안 해서 아니면 뭐 사용을 안 해서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우선 스캠 코인들이 많아요. 사기성 코인들이 많아요. 들어올 때 한번 해가지고 먹튀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100세 쓴 대로 자기들이 그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거나 완성시키는 코인들이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받았던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로 지금 나와 있는 한 2만여 개 코인 중에서 2만여 개나 돼요? 19,000개 이상은 19,900개 이상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거래하려고 차익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사서 뭐 에어드랍도 받고 막 하는 거다 알트코인 보니까. 중에서 이제서부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돈을 버는 코인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처음에 그 백서에 쓴 데 작동하는 코인들 이제 즉 내재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코인들이 살아남고 다른 코인들은 사라지는 거죠. 즉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인에도 내재 가치라는 표현이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 일부 코인들에 한해서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번다 내거나 그거 사서 스테이킹 해 놓으면은 계속 이자라도 붙고. 아니 그리고 그 코인 자체가 스스로의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뭐 미국채를 사놓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이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게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수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 뭐 그러면 디파이 같은 거 하면서. 주식에서 볼 때 그 회사가 점점 커지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그런 코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주식회사처럼 예. 수익 활동이 되는. 그래서 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역시 화폐랑 똑같네요. 그 신용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화폐는 중앙은행이 뒤에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돈을 창출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예를 들어 금값도 사실은 상한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뭐 한 3,500달러 이렇게 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코인의 상방 혹은 하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결국은 상대적인 가격 그 M2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한 광의 유동성. 그 이상으로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달러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보는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치 손실을 어느 정도 받냐. 1971년도까지만 해도 금 1온수를 주는데 35달러면 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 1온수를 살려면 3,500불. 100배. 예, 즉 99%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훼손이 날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지난 2008년 이후에 미국 달러의 통화 발행액이 그 당시 8천억 달러 내외였었는데 10여 년 사이에 지금 8조 달러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10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금은 사실은 왜 그렇게 못 올랐냐면 미국이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2,000불 가까이만 가면은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금 선물 시장을 8번을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물 시장의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팍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부담을 들여서 레버리지 못 쓰게. 못 들어가고 거래하지 못하게. 그리고 레버리지를 확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 통에 당시에 금에 투자했던 큰 손들, 특히 기관 투자들이 이 시장에서 빠져서 비트코인 시장. 그 후 그때까지 금과 비트코인은 항상 동행성을 가졌어요.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데 2020년 10월 이후에 이제 가는 길이 바뀝니다. 디커플링 돼.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가다가 요새 다시 슬금슬금 금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금값이 그렇게 뛴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는 브릭스가 엄청나게 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투르키예가 중앙은행들이. 이들이 그 수입하는 금의 양이 연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들이 가져가요. 그만 캐내면 다 거기서 사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격 주도권을 상실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과거 2020년처럼 또 그렇게 선물 시장을 억누러 놓으면 선물 시장의 그 인도 원칙은 사실은 현물이에요. 그냥 보통은 다 롤오버해서 넘기지만 현물을 내줘야 돼. 상대방이 원하면. 만약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중국이나 인도 상인들이 그 현물로 달라 그러면 미국이 그걸 감당하지. 그래서 이제는 금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바뀐 거예요.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버린. 그래서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이 온수당 한 5,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한 조정받아서 한 3,300달러, 뭐 3,200달러 뭐 이런데 3,500달러도 갔었고.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M2 광의 통화가 늘어나는 한,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계속해서 이것도 비트코인 역시나 올라갈 수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그래서 더더욱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때.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또 해칭도 필요하니까요.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예. 통화 세계가 굉장히 다기화될 거예요. 이 CBDC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같이 달러 위주의 어떤 패권적인 통화가 아니라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CBDC 그룹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브릭스가 국제결제 시스템을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CBDC가 생기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합성 통화 패권이라고 그래서 예전 지금의 카나다 총리가 영란은행 총재로 있을 적에 CBDC 시대에서는 유로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그쪽이 또한 그룹을 이루고 그다음에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자기들의 CBDC를 만들고 이렇게 경제 블록별 지역별 CBDC가 나오면서 그 달러 중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게다가 통화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달러 등 법정통화, CBD,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분권화. 네. 그냥 즉 우리는 지금 통화혁명 서막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통화 세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하고 우리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지금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 이러한 실험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약세를 좀 희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른 커런시로 넘어가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비트코인이 계속 뜨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달러는 힘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미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스티브 미란. 미란 보고서의 기본 내용이 여태까지 미국이 그렇게 쌍둥이 적자에 시달린 건 달러가 고평가되어서다. 네네네. 즉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 무역 적자나 이런 데서 헤어나오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된다. 그 수단으로서 관세 폭탄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보고서가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달러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는 이제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지금 달러를 사두려는 세력들이 다 들어가고 어떻게든 달러의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국 통화들이 강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역 적자를 조금 보전할 정도로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해도 달러의 패권을 놓칠 정도로 급격한 약세를 또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주면은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부채도 사주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달러와 동등하게 쓰이면서 부채도 이제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연장을 스테이블 코인에 거는 거예요. 법정화폐인 지금의 달러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달러의 악세하고 다 일맥상통 쭉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의 증가가 그게 연준이 하는 통화 정책보다도 지금 힘이 훨씬 세요. 즉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인한 달러의 확산 속도가 훨씬 낮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통화 공급량의 대부분이 지금 재무부의 달러 표시 자산으로부터 이 M2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창용 총재도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어떤 통화 정책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를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 통화가 되게 다변화되는 시대로 낮아질 가면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는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는 자본 유입량이 이제 당연히 어떤 과거의 그 상태하고 앞으로는 많이 틀려질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되게 이제 목도하게 될 테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는 거네. 예. 뭔가 플라자 합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페트로 달러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있었던 것처럼 미란 보고서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사실 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아놓고 못하고 개별적으로 상대로 하고 그거를 말하라고 합의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협상을 하지만 그 통상협상 중에는 지금 환율 협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아마 그걸 강경하게 요구할 상대국마다 그렇죠. 당신들 통화를 저장 그리고 요번에 뭐가 나왔냐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장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시장에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조목조목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관세 폭탄과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거를 내놓으면서 또 하나는 환율 카드를 같이 내놓는 거죠. 완전히 그제 입체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이 달러 패권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당장 그건 우리가 당면한 과제. 오늘 저희가 홍익기 교수님 처음 모셔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익기 교수님께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홍익기 교수님이 쓰신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저희가 3분 댓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